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와 계세요? 네.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지요. 맞습니다. 네.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지요. 네네. 만일에 법에 따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불법입니까? 유법입니까? 탈법입니까? 그거는.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기소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건 뭐죠? 그것은 이제 개별 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저께 어떤 전직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아주 회개망측한 궤변을 들으면서 야, 대통령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궤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 측면은 계획하되 긍정 측면은 이어 나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말미에는 가서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게 말미에 가서는 정치보복, 감정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도 한심해서 그런 얘기.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말씀은 또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적폐 있는데 우리는 눈 감아줬다. 불법행위 인지하면서 눈 감아줬다는 얘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장관께서 말이죠. 주눅 들지 마시고, 예? 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하지 마시고, 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 문제는 지금 검찰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님,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행정안전부로 불러주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 네. 예.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징병징용 당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끌려가서 강제 사역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급여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또 저축도 일본 후생성에서 저축도 해놓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 발표에 하면 당시에 6억 5천 달러가 저축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어 있다라고 했죠?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일협정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징병징용자들에게 노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었어야 되는데 거의 돌려주지 않고 많은 부분 검은 정치자금으로 썼고 거기서 또 일부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포스코 건설에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뭐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로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와 계신데 그 일본 정부도 이제 뭐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 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간단하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진작에 정부 측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의원님, 이 문제를 아마 정부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당시 정부 간의 합의라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의 모든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을 다 소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내에서 조금 토론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조금 풀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에서도 토론하겠는데요. 우리 김 장관께서는 자꾸 뭐 의회에서 해야 되나 정부에서도 좀 토론해 주세요. 예? 자꾸 의회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내에서도 토론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네. 와 계시죠? 네. 내년이 뭡니까? 내후년이 2019년. 네, 임시정부 100주년 예. 되는 해입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념관 설립해야지요. 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택도 없지요.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예. 차관님 얘기할 땐 늘 한 tum 늦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늦게 대답합니까? 또 안 하신 줄 알아서 저기 내후년 4월 되게 되면 그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후년에 개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료 보낼 테니까 잘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국가라는 게 이제는 우리 부르주아 국가도 아니고 약자, 소외당한 사람들 참 거기를 잘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근대 국가하고는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 그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잘 계획을 올렸는데 2015년에 전부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힘 있는 지역, 정치력이 있는 지역은 발달장애인 만들어놨어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그 외에 저희도 넣기로 했는데 빼버렸어요. 2010년 스톱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발달장애인들 이거 어때 합니까? 어디 광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그렇지 않죠. 이제 이런 거 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해오다가 15년대 스톱 시켜버려서 그래요. 예. 외교부 차관님 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이 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모든 부서는 다 혁신도시 다 정착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외교부 산하 공기업은 제대로 안 돼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야 혁신도시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네네.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들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는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10년 지난 얘기예요. 10년. 이게 그 공기업 직원들이 꼼질꼼질거리면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서울에 있고 싶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뻔히 아는 사실이죠. 뭐. 그리고 제일동포센터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주도에 제일동포 재단이 내려가는데 어디 서울에 넣겠대. 큰 꼼수를. 그러다가 이제 공사비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제 저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돼 있죠. 예? 이게 뭔가 하니까 제동포 재단 직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썼다고. 그런데 결국 안 돼버렸어요. 재단 센터를 못 만들고 있죠. 이제 새로 저기 온 재단 이사 요번에 만났는데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동포 센터 건립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해동포센터 건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매우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의원님 지적을 유념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 또 이런 것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재부 차관님, 예. 이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인데 이게 쭉 자료를 뽑아봤는데 너무 지나쳐요.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인데 인건비가 3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베이스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격차 문제는 사실 좀 오래된 각기 그 배경을 가지고 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도 공공기관들의 임금 인상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매년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때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인건비가 낮은 기관하고 높은 기관하고 좀 차등을 두어서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은 좀 점진적으로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구테타 정부도 아니고 혁명 정부도 아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지요. 3배 차이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교부 차관. 외교부는 340개 공공기업 중에 공기관 중에서 전부 270등, 280등이에요. 해외만 신경만 쓰고 그냥 이런 식의 산하의 공기업의 이 처우 문제는 전혀 외교부에서 신경 안 써서 그래요. 좀 신경 쓰세요, 외교부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 있는 기관의, 힘 있는 부처의 공공기관들은 아주 많이 받고, 그런데 관심 없다거나 힘 없는 기관은 아주 낮은 인건비 받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네. 이게 이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또 사기 떨어지잖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데는 9천만 원, 연봉 9천만 원인데 어때 3천만 원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다음에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예. 정치박람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치박람회. 네, 이번에 쭉 자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이게 가서 성관이 사무총장와 계시죠? 예, 사무차장. 사무차장. 네. 이 성관이 소속이에요? 행안위 소관 사업입니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도 하고 공동으로 내년에 한번 개최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행안부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성관이 예산으로 합니까? 저희 선관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본 게 잘못됐구만요. 예? 죄송합니다. 성관이 사무처장님, 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본격되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됐습니까? 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 지역 예산으로 일부 제주도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 예산이 없으면 우선 그 선거연수원 예산으로 일부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 예. 예. 이 제주 4.3 추가 신고하도록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서 추가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추가 신고받은 예산이 나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4.3 중앙위원회가 뒤늦게 이 문제에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본 예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추가 신고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재부하고 잘 논의해서 추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주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른 공권력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이번에 제주 해녀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번 됐죠.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네,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제주 해녀문화는 그 작년에 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법적 보호를 위해서 금년에 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서 그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와 계세요?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지요. 맞습니다. 네.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지요. 네네. 만일에 법에 따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불법입니까? 유법입니까? 탈법입니까? 그거는. 뭐 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기소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적인 건 뭐죠? 그것은 이제 개별 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저께 어떤 전직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아주 회개망측한 궤변을 들으면서 야, 대통령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궤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 측면은 계획하되 긍정 측면은 이어 나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런데 그것을 말미에는 가서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게 말미에 가서는 정치보복 감정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도 한심해서 좀 해주세요. 의원님, 요 문제를 아마 정부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당시 정부 간의 합의라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의 모든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을 다 소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내에서 조금 토론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조금 풀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에서도 토론하겠는데요. 우리 김 장관께서는 자꾸 뭐 의회에서 하더라. 정부에서도 좀 토론해 주세요. 예? 자꾸 의회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내에서도 토론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네. 와 계시죠? 네. 내년이 뭡니까? 내후년이 2019년. 네, 임시정부 100주년 예. 되는 해입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념관 설립해야지요. 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택도 없지요.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해지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했죠?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일협정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징병징용자들에게 노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었어야 되는데 거의 돌려주지 않고 많은 부분 검은 정치자금으로 썼고 거기서 또 일부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포스코 건설에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뭐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로 상대는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영화부 장관도 와 계신데 그 일본 정부도 이제 뭐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 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간단하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정부 측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검서 그런 얘기 그 주변 사람들의 말씀은 또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적폐 있는데 우리는 눈 감아줬다. 불법행위 인지하면서 눈 감아줬다는 얘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장관께서 말이죠. 주눅 들지 마시고, 예? 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하지 마시고, 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 문제는 지금 검찰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님,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예, 행정안전부로 불러주십시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 네. 예.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징병 당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끌려가서 강제 사역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급여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또 저축도 일본 후생성에서 저축도 해놓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 발표에 의하면 당시에 6억 5천 달러가 저축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 기재부 차관님, 예. 차관님 얘기할 땐 늘 한틈 뒤져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늦게 대답합니까? 또 안 하신 줄 알아서 저기 내후년 4월 되게 되면 그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예산 가지고 택도 없어요. 내후년에 개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료 보낼 테니까 잘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 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국가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부르주아 국가도 아니고 약자, 소외 당한 사람들 참 거기를 잘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근대 국가하고는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발달 장애인 문제. 그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잘 계획을 올렸는데 2015년에 전부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힘 있는 지역, 정치력이 있는 지역은 발달장애인 만들어놨어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그 외에 저희도 넣기로 했는데 빼버렸어요. 2015년 스톱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발달장애인들 이거 어때 합니까? 어디 광주